에코프로 BM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프로그램 순매도가 10만 주 미만이면 추가 편입을 단행합니다 라고 30만원 위쪽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잘 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 29만 뭐 3천원 정도면은 포착이 포함이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29만 3천원 좀 눌림목 오호 치고 가네 이 녀석이. 우리가 녹화하는 걸 듣고 있나요? 29만 지금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 29만 5,500원 뭐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29만 5천원에 그러면 7천원 기준이면 뭐 한 2% 범위에서 설정을 해드렸고 중간에 이게 좀 호가가 비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비워지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진입을 하고 내일 뭐 개파락이 일부 나온다면 눌리면서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간 단위 기준에서 그리고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쭉쭉 뻗어 올라간다는 그 개념으로 설정을 잡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의 기준에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기준에 가장 핫한 종목 기준이 에코프로 BM, 코스모와 우리 종목 검색기 기준으로 설정을 잡을 때는 어떤 거요? 에코프로 BM이 오늘 기준에 5%에 포착이 되고 22%까지 올라가는 초강세의 흐름. 지금 프로그램 쪽은 23만 주에 매도해서 고점 찍고 5%, 6% 밀려 내려온 현 구간에서는 얼마 7만 7천 주로. 그러니까 15만 주 정도가 지금 가격에 대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뀜일지 아니면 신규 편입일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기준에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약속 잡은 범위, 그러니까 사실상은 조금만 일찍 또 코멘트를 드렸으면은 뭐 문자를 조금 더 일찍 보낼 수도 있었고, 그다음 라이브 방송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뭐 29만 원 초반 정도에서도 설정 범위가 잡힐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그죠? 지금의 기준은 좀 많이 아쉽죠. 지금도 문자를 29만 5천 원을 설정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그게 편입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여기서 더더욱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마지막 15.92% 그러니까 29만 8천 원, 8,500원까지도 편입 설정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3시 넘어서 매수 사인을 드리는 경우도 거의 없었는데, 일단은 요자락에서 그죠? 요자락에서 편입 29만 원대 초반에서 딱 좋은 위치였는데 편입 설정 범위가 조금 아쉽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어요. 개장 초부터 해서 27만 2,500원이면 요 정도의 편입의 기준이 잡힌 거고, 그 기준이 장중에도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금도 이제 편입 설정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편입하실 기준을 잡으신 분들은 좀 편입 설정이 잡히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뭐 막판까지 들여다보다가 안 되면 28만 8천 원의 편입만 그 물량만 넘겨놔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27만 4,500원의 편입 설정이 잡혀 있고, 종목 검색기에서는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시간대 가격의 기준이 얼마요? 46분, 9시 46분에 27만 1,500원에 있네요. 그때 올려드렸나 모르겠는데 9시 46분에 요즘에는 이제 종목 검색해서 나오는 걸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뭐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않아요. 종목 검색기 다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료로 지금 이제 뭐 유료 회원님들은 설정을 잡아드린다 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받으신 경우라면은 지금 신청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무료 방송 지금 뭐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29분 거고, 그렇게 하고 코스모화학 있고, 그래서 무료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검색기 나도 좀 한번 시험판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틀만 드리라 그랬더니 이틀 너무 짧다고 저희 직원분들이 3일 정도 드리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3일 정도 써보시면은 이게 뭐 대단하구나. 진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제대로 수익을 잡아낼 수 있겠구나. 올려드리고 이제 1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저희가 안 올려드렸네 보니까.
근데 종목 검색기 방안의 대부분이 이번에 4월 1일 강연에 오시면 30분 다 가지고 계실 거고, 그 이외에 신청하신 분들 에코프로 BM 오늘의 날짜의 기준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저는 행복한데. 얼만데? 5.44% 27만 1,500원에 편입 설정 범위가 잡혀 있고, 지금 다시 이제 눌리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렇게 해서 29만 6천원 기준으로 문자 발송을 합니다. 29만 6천원. 그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손절 기준은 28만 1,000원, 28만원 기준에서 편입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5% 비중, 그리고 추가 5% 해서 편입, 5% 추가, 10% 편입. 그러니까 오늘 뭐 대박 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초대박 난 거죠. 차익 실현 재편입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신규 편입자 5% 편입,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상향해 놓은 그대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지금 52,000주까지 줄었어요. 쭉쭉 내려옵니다. 29만 5천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6천원 합시다. 빨리빨리 보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27만 2,500원의 매수인을 추가적으로 냈고, 지난주에 물량을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나서 33만원 위쪽에서 30만원 위쪽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재차 추가 편입, 재편입을 지금 단행을 했고, 재편입 단행하고 나서도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2차 편입인 거죠. 오늘 재편입의 기준에 그렇게 하시고, 2차 전지가 정점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전에도 계속 29만 5천원 기준에서 설정 범위가 잡혔었는데, 그거를 기다려드리고 한 템포 늦춰서 48,000 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편입 설정 범위죠. 뭘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도 제가 설정할 수 있으면 제가 설정을 할게요. 제가 설정할게요. 매직 계산기.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가 어떻게 돼요? 28만 8천원에 29만 6천원으로 잡으면 8천원, 4천원, 29만 2천원이 평단입니다. 29만 2천원이 평단이고, 지금도 편입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이 한번 되셨어야 되는 게 옳고, 아이 뭐 냅뒀더니 다시 돌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점 대비해서 8%, 9%, 5% 이상 빌리는데 그걸 차익 실현 안 하고, 야 내가 여태까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고, 고점을 넘길 때는 우리는 못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대 15%대까지만 따라붙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준가가 29만 2천원이에요. 지난주에 25만원대 물량들 다 차익 실현 끝난 거고, 그리고 2차 편입까지 다 끝나서 평단이 이렇게 된 거고, 마지노선 범위는 이제는 4%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8만원이 이탈되면은 손절을 하겠다. 그리고 신규 편입의 기준은 이제 중립이죠. 다 중립. 마감 시간이니까 다 중립. 다 중립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본다. 중립. 그럼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윤정도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기준을 잡으시겠어요? 2차 전지 어떻게 할까요? 사요 말아요? 그럼 꿀먹은 벙어리. 그리고 주가 올라가면 대박 났죠. 주가 밀리면은 내봐 고점에서 죽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꿀먹은 벙어리. 그러면 안 되지. 명확하게 윤정처럼 고점 대비해서 양봉 일단 안 팝니다. 다만 미끄러지면 차익 실현 하셔야죠. 그 기준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재편입의 기준에 왜 재편입합니까? 거래대금이 2조 6천억이에요. 지난 기준에서 3월 23일 날 2조 2천억을 넘긴 거래대금에 고점 대비 밀렸다고? 꼬리가 개뿔 없는데 무슨. 거기다 주봉 단위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 23일 고점을 넘겨야 안 넘겨요? 넘기죠. 고점을 넘기면서의 흐름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점을 넘기면서의 거래대금이 터진 흐름이라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따지냐 이거지, 윤정도 얘기는.
결론적으로 목표주가 에코프로 90만 원 목표주가 설정을 잡아드렸잖아요. 응?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방안에서 물론 이제 그 뭐 카톡 정지를 먹고 다 좋아. 목표주가 이런 거 화면을 보여드리란 말이야. 이런 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잡아드린 27만 원을 27만 원 방송 잡아드릴 때가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이 당시에 주가가 24만 2천 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10% 움직이는 것도 벅차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야. 근데 27만 원 오늘 기준에서도 얼마예요? 30만 7천 원인데 37만 원을 잡아드려요. 응?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 범위가 아니라 막무가내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가 아니라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앞서서도 올려드렸지만 90만 원 잡아드렸어요. 90만 원. 정신 나갔다 그럴 거 아니야. 이 8만 원은 뭐예요? 코스모 화학이에요. 코스모 화학 언제야? 4월 3일이면 6만 원대죠. 6만 원대 8만 원 잡아드렸는데 저것도 추가적으로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그리고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이게 얼만데? 이게 50만 원 공방하고 있을 때 50만 원. 지난주에 4월 5일 날 50만 원 공방하고 있는데 그걸 매수하면서 90만 원 목표 주가 미쳤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윤정도 보고. 정신 나갔다고. 근데 결국은 70만 원을 넘기 74만 4천 원을 가니까 그때 돼서 야 내일도 이 정도 강세를 띄면 그냥 90만 원이네. 그때 돼서 와 하지 말고 윤정도가 막연하게 계속 올려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오늘 에코프로는 정확하게 윤정도가 혼란스러우니까 윤정도도 5% 그리고 3% 5% 1.5하고 3%인데 1.5하고 3%인데 결론적으로 에코프로의 기준도 1.5가 너무 좁은 공간이 됐잖아요. 등락률이 28%까지 올라오는데 1.5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밀릴 때 한번 털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에코프로 BM처럼 3에서 5%를 잡아드렸으면 물량 안 털려 반은 갖고 오는 거야. 반은. 절반 차익 실현에 절반 갖고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고점 찍고 밀리는데 이걸 안 팔아요? 여기서도 밀렸는데 안 판 사람이 이렇게 밀리는데 팔 수 있을까? 그냥 다양스럽게 돌리긴 했지만 다행스럽다고 표현하잖아요. 못 돌리면 어떻게 했을 거나. 못 돌리면. 그러면 똑같단 말이지. 지금 이게 분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 얼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못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올라오던 거 한 방 한 방 떨어질 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 한 방 떨어질 때. 이러한 양봉 하나 보려다가 이따만한 양봉 두세 개 맞으면 그냥 깨꼬락지 되는 거야. 깨꼴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오늘처럼 8%씩 밀리는데 차익 실현을 안 하면 나중에 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차익 실현할 때 하고 정확히 2월 7일 날 들어왔잖아. 지금 보면 2월 7일 날 들어가고 싶죠 다시. 땡겨서 봐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 지금 자리나 이 자리나 뭐가 달라. 지금은 이 자리가 다시 오면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 자리와 지금의 이 자리와 오늘의 77만 4천 원과 이 당시에 21.82%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올 때랑 뭐가 다르냐고. 이때도 정신 나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꼬리 달렸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범위부터 해서 거래가 터질 때만 따라 붙는 거예요. 거래가 터질 때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또 따라 붙다가 또 꺾이니까 또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얘가 계속 강하니까 얘가 없더라도 에코프로 BM을 사고, 얘가 계속 강하니까 얘가 없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을 사고, 얘가 없더라도 성일하이텍에서 28% 수익을 내고 나고, 얘가 없더라도 그 다음 종목 또 들어가서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또 수익 내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수익이 나면 빠져나올 구간이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했다가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점이냐라고 했을 때 정점이 아니라는 거야. 주간 단위의 거래대금 얘 오늘 얼마 터져요? 2조 4천억 터집니다. 이게 정점이에요? 에코프로 BM 2조 2천억도 터졌었는데 얘는 1조 2천억에서 많이 터졌죠. 그러면 꺾여질 때 어떻게 한다고? 이 주봉이거든요. 갑자기 급감하지 않잖아. 오늘이 월요일인데 화수 목 금 4일이 더 있잖아요. 4거래일 동안에 5조 못 터뜨려? 하루에 100만 주씩만 터져도 7천억씩 4거래이면 얼마예요? 2조 8천억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오늘 기준에 2조 4천억인데 여기까지는 나온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이 고점 넘겼어요?
거래 터지고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처럼 훅 하고 밀려도 10월 23일처럼 3월 23일처럼 그러한 비이성적인 변동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3월 23일 날. 이거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10분 만에 확 밀렸잖아. 이게 정상으로 밀린 거야? 비정상이라니까. 종가는요, 포함이야. 어? 에코프로 BM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겪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두랑 있으니까 한 번 더 제대로 집어드리는 건데 그거를 다 까먹고 있단 말이야. 응? 전일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전일 종가가 21만 3,500원. 얼마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22% 찍은 애가. 22만 원까지 밀렸어. 그럼 전일 종가 대비해서 7,000원뿐이 안 올라서 3%. 22%짜리가 3%까지 밀렸었다니까? 22%짜리가 플러스 3%까지 밀렸다고요. 그러니까 안 갖고 있는 사람 박수 치고 야씨 다 죽는다 그랬지. 야 2차 전지 끝이야. 이게 22만 원 찍고 어찌됐건 종가가 23만 원대야. 그러고 나서 못 가요? 거래가 터지는데? 그럼 얘가 좋아서 갔나? 아니지.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 되찾는단 말이야. 그럼 에코프로 그 당시 가격 볼까요? 어? 야 내가 이때 보합으로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이때 그럼 샀어야 되네. 46만 원. 우리 샀잖아. 이날 놓친 거 48만 7천 원에 차익 실현하고 48만 7천 원에 차익 실현한 거 4월 5일 날 50만 원에 사고 왜 사? 그냥 뭐 윤정도 기분 좋아서 사? 아니지. 4월 5일 날 거래 대금이 일단 터져요. 개장 초 기준에서 나는 1조 넘길 줄 알았어. 그랬더니 8천억 수준에서 끝났지만 거래 터졌죠.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22만 주 들어왔죠. 그 다음날 또 사잖아. 그리고 어제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한 템포 놓쳐? 그러면 에코프로 BM 사는 거지. 근데 오늘 또 에코프로가 또 추가적인 또 강세를 띄어? 근데 에코프로 BM이 수급이 그래도 그나마 개선돼 있고 나쁘지 않아? 거래 대금이 끝내줘? 거래량으로만 따져도 900만 주 터졌던 기준 아닙니까 얘가. 거래량만 따져도. 그걸 넘기면서 고점을 넘겼잖아요. 여태 뭘 배운 거야? 거래 대금 터트리고 올라가면 상관없습니다라고 배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급락이 나올까? 급락이 나와봐야 우리의 기준에서는 2월 1일부터 들여다본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 10만 원 초반에서부터 들여다보고 실질 매매를 했던 우리의 기준에서는 여기서 막말로 하한가 맞아도 하한가 맞으면 20만 원 그건 아니지.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꺾여 내려와도 우리 입장에서는 머리 꼭대기에서 어떻게 돼요? 어깨까지야. 어깨까지예요. 안 그래요? 막연하게 이걸 어떻게 사느냐 이런 개념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산 물량이 최고 고점이 돼서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면 무조건 다 올라? 그건 아니잖아.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샀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무조건 사면 안 되죠. 거래를 돌려질 때 거래대금이 수반될 때 뭐 이럴 때 기준을 잡아서 사는 건데 마지막 물량이 손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거래가 유지되고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따라 붙을 거다. 예? 그리고 얘가 아니더라도 2차전 전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다. 얘가 만약에 이게 정점에서 내일 개파락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내일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3%씩 밀리면 시장 상황도 고려하고 전부 다 해서 잘라내는 손절까지의 기준도 설정을 할 거다. 문제가 되는 흐름은 고점 대비 8%씩 밀리는데도 차익 실현도 안 하고 손절도 안 하는 쪽이 나중에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가장 최근의 기준에서 뭐 어떤 게 될까요? 재작년기에 되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준에서라든가 가장 최고점에서 안 팔잖아요. 변동이 아무리 나와도 그냥 종가 기준으로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거래대금 완전히 다 죽어 있는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고점 대비 80% 밀립니다. 이런 데서 꼬리에서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이 냅뒀더니 이만큼 돌려지네. 더 샀더니 더 많이 가네. 그 흐름 속에서 안 그랬겠냐고 여기서. 그거만 지키시고 그거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정리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그리고 우리의 그 2차 전지 기준에서의 주력 설정 범위 종목은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끌고 가는 전략인데 유일하게 지금 뭐 유일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프로그램 수급
얘기하는 거예요. 마감 이후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LG와 52주 고가 드디어 넘긴 또 삼성 SDI,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순환성 흐름에서 조금 눌려져 있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는 계속 나오는데 순환성 흐름에 눌려져 있는 퓨처엠, 얘도 수급 나쁘지 않아. 그리고요 포스코 아까 보니까 ICT가 수급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뭐 그 범위는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는요 우리가 에코프로가 좀 수급 들어와서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수급 들어와서 들어갔나?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수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이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 내일 한번 다시 보자는 거지. 거래량 안 터지면 못 들어가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래 계속 이렇게 터져주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터지면 못 들어가. PNT도 거래가 터져줘야 돼. 내일 얼마? 최소 500만 주, 600만 주씩 터져줘야 돼. 안 터져? 안 들어가. 코스모학은 뭐 거래가 터졌다고 들어왔나 우리가? 프로그램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수급 안 좋죠. 그 신소재 순환성으로 내일 움직일 수 있어요. 순환성을 또 보는 거지. 응? 포스코홀딩스도 프로그램 매도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거의 없어요. 그게 우리 주력인 거예요. 뭐 나노신소재? 일부 들어왔네. 최근까지 안 들어왔다가. 결론적으로 뭐든 정신이 없다. 하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윤정도만 쫓아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검색기 기준에서 1시 이후에는 못 보는 거예요. 1시까지만 보는 겁니다. 1시까지만 봤을 때 수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유지되고 있는 게 SK 이노베이션이었고, 오늘 우리가 신규 편입은 안 들어갔어요. 윤정도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야. 사실은 SK 이노베이션도 600만 주씩 터졌거든요. 오늘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많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많이 터진 거, 최근 거래량 다 넘긴 거잖아. 600만 주 빼고 나면. 근데도 원체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오늘 매수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멈춰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부분은 계속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탈퇴가 됐지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띠는 종목이 뭐 그닥 없다. 거기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총액 다시 5위로 회귀시켜놨다. 절대 약한 게 아니다. 에코프로 BM의 변동성만 놓고 볼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수익 내고 그쪽에서 또 단기 변동성 매매하고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기준점들을 다 잡아드린 거예요. 결론은 오늘 검색기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에서 검색기 기준을 설정을 하면 1조 미만짜리도 몇 종목 있는데 그거 의미 부여하지 않을게요. 1조 미만짜리도 몇 개 있는데 3종목인가 있는데 그 의미 부여하지 않고 1조 이상짜리에서 12종목이 나왔어요. 12종목이. 그게 10시 이전 또 13시 이전 이렇게 나눠서 놓고 봤을 때 그중에 실질적인 매매는 에코프로 BM인 거고 변동성 매매 에코프로 BM 우리는 수익을 냈고, 그리고 코스모화학은 매수세를 못 냈어요. 안 냈어요. 뭐 BM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기도 매수세는 안 냈고 얘만 유일하게 여기서는 매수세인. 그리고 얘도 매수세인을 갈등을 하다가 5% 수준에서 갈등을 하다가 멈춰 있었고, 그러니까 전부 이제 전거래일 대비 갖고 왔으면 이제 엄청난 수익인 거고, 이 두 종목은 15%까지 따라붙었을 때 손실이 날 수가 없는 구조죠. 얘도 만에 하나 손실이어도 1, 2% 손실 규모가. 그다음 우리의 기준에서는 LG 화학하고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안 나왔나요? 어찌됐건 우리는 얘는 매수세인 나갔죠. 최고점에 잡으면 눌렸다? 에이 그 정도 쪽은 상관없습니다. 응? 그리고 얘도 뭐 종가 이 수준으로 끝났고 최고점 수준에. 그다음 나노신소재도 문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얘는요 전량차익 실현했지. 오히려 고점 찍고 밀릴 때 전량차익 실현 4,300원 4,200원 그 평균 4,250원. 최악의 경우 43,000원 42,000원. 최악의 경우는 42,500원에 다 정리 끝. 그죠? 그럼 뭐 나머지 부분은 개별 기준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걸 여기서 검색기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솔직히 너무 정신없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뭘 사요? 할 정도로. 근데 윤정도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응?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포스코홀딩스의 거래대금이 오늘 3위입니다. 1조 3천억을 넘겼어요. 그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 아닌 이상은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변동성 매매로 들어갈 수는 없다. 우리는 LG화학을 들어갔지만 LG화학의 거래대금이 오늘 조 단위가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들어가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추세 매매고 그잖아요. 3천억 분이 안 나왔어. 시가총액이 5위에 5위 50조가 넘는 종목에 3천억 거래대금 나왔는데 에코프로만큼 올라가달라 그러면 그게 정신 나간 거지.
이거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SK 이노베이션 마찬가지. 오늘 4천억 터졌단 말이에요. 4천억. 그럼 SK 이노베이션이 시가총액이 20인데 SK 이노베이션 20이 시가총액에 21위짜리 에코프로가 2조 3천억 터지는데 얘는 4천억 터졌는데 얘를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처럼의 변동성을 달라 그러면 말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SK 이노베이션, 뭐 LG화학 이런 부분을 중기적으로 편입할 수 있대. 변동성 매매로 편입하기에는 거래가 제한적이구나.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건 에코프로 BM, 코스모화학, 뭐 나노신소재 이 정도에서 보는 거죠. 에코프로 H는 우리는 안 보잖아요, 사실상.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있으니까. 그럼 그 네 종목 중에서 예를 들면 이때는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주가가 덜 올라와 있을 때다. 5% 올라와 있을 때다. 코스모화학 12%다? 따라 붙는 거지.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상한가도 간 종목인데 오늘 결국은 28%까지 올라온 종목인데 그렇게 옥석 가리기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씩 배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HTS 버전 갖고 계시면 이렇게 또 진입 탈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넣으실 게 이렇게 저처럼 시가총액, 거래대금 이것도 넣으세요 다. 요거 화면 확인하셨다가 채팅방에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확인해서 들여다보세요. 오늘 어느 방송국이건 다 보세요. 다 지들이 에코프로 BM을 편입했다. 대박 나셨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윤정두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 에코프로 BM 고점 대비 8%씩 밀려 내려왔는데 차익 실현 잘 하셨죠? 차익 실현 잘 하시고 재편입할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도 에코프로 BM이 15% 미만까지 내려왔으니까 재편입이 가능했습니다. 에코프로는 고점 대비 8%씩 밀려 내려왔어도 15%까지는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재편입 못했어. 그럼 제로 베이스야. 이렇게 해서 대박 나셨죠?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와 에코프로 대박 나셨죠? 그럼 걔는 나쁜 친구야. 아주 못돼 먹은 친구야. 왜? 고점 대비 8% 밀린 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해? 종가만 왜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을 놓치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들 자체가 지들이 모르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대니까. 얘가요 끝내주고 얘가 끝내줘? 얘 끝내주는 업체야? 오늘 에코프로가 개인이 17만 주 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때려사서 24% 들어 올렸나?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매수가 얼마? 외국기관 합산을 해서 37만 주입니다. 10% 이상의 수급이 일단은 형성돼 있어요. 이것도 약한 거예요, 사실은. 응? 대형주 기준에서는 20-30%가 매수와 매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야 돼요. 에코프로 BM은요. 오늘 기준에 30만 주를 개인들이 떠안았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합산해서 얼마? 200만 주 정도 되죠. 900만 주에 200만 주니까 얼마예요? 20% 정도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관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관여를 하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하고 그냥 소형 잡주처럼 외국 기관은 손을 떼고 있는데 개인들끼리 매매한 그건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전화하세요. 함께 가시자는 얘기하는 거. 수익 좀 내시고 2조 원장에